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6시간 만에 끝날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를 했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국민들의 그 의문을 풀어주기 위한 28분간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 담화를 보고 대통령이 이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들을 하시게 됐고, 그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정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탄핵 저지 투쟁의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6시간 계엄을 통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몸을 던지다시피 하면서 상황 변경을 시도했는데 덜렁 탄핵 당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석이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6시간 계엄의 효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국정마비의 주범이 이재명이와 종북 주사파가 장악한 국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전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알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미국, 일본의 내부 정치 상황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자유서방 국가들도 한국의 내부 정치 상황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국정마비의 진짜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과 종북 주사파 세력에 의한 입법 독주, 입법 독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은 강력한 경고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야, 이거 어쨌든 탄핵까지는 갔는데 헌재에서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면 이거 우리는 어떡하냐?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는 뭐 어쨌든 이건 감옥 가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고 정말 아무 말이나 다 쏟아내는 이런 패닉 상태로 만들어간 모멘텀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에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정말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총체적인 전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100마디 말보다도 더 간명하게 전달을 했어요.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슈가 핵심 고리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이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야, 윤석열도 나랑 똑같이 힘들게 지금 고생하고 싸우고 있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지적 어떤 의식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진핑이 말이에요. 이 북한을 대한민국을 문재인을 통해서 이재명이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그 시진핑이 그 윤석열은 이게 문재인하고 이게 유가 다르네. 아니 그냥 국장 정도 보내면 그냥 고개 조아리면서 쉐쉐했던 이재명이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르네. 지금 기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상대했던 윤석열이 이게 그런 사람이었어? 김정은이 마찬가지죠. 아이고 이거 함부로 도발했다가는 이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이 계엄령 발동 이후 비록 탄핵 국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 효과들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들은 더 분명해질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서 이겨서 돌아오면 이제 바로 그 윤석열을 트럼프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시진핑이도 김정은이도 겁을 내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문재인, 종북 주사파 따위들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볼 겁니다. 이제 한동훈이 같은 그 허접한 쓰레기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을 내던진 일생일대의 어떤 결단과 승부수가 저는 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든 것을 내던지는 이 결단, 2021년 7월 26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당시 아직 후보도 아닌 전 검찰총장이죠. 이 기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돼 있어요. 직함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일보 인터뷰인데, 정치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냐. 말은 안 했지만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다. 집사람은, 아니 내 아내는, 내 아내라고 그래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 쇼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치할 거면 저 양재동 가동보훈에 가서 이혼도장 찍고 하라고까지 반대를 했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결심을 했다고 하면서 대권 도전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명예도 인간관계도 다 버려야 한다. 절대 개인적인 명예, 영광의 길이 아니다. 대통령직이 얼마나 수행하기 어렵고 그 말로가 얼마나 힘들 건지 누구보다 잘 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검수완박하면서 나보고 나가라고 협박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깨끗이 던지고 나왔다. 더는 이런 정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저쪽에 정권이 가면 그때는 정말 회복불능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다. 어떻게든 저 문재인 정권, 종북 주사파 정권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내가 나섰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내가 뭐하러 나섰겠냐. 그렇죠.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홍준표 이하 다 합쳐봤자 10%도 안 되는 그 사람들로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이를. 이 정치 입문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어쨌든 종북주사파 정권 연장은 절대 막아야 하는데 나 아니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 종북주사파 정권에게 다시 정권 넘겨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더 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대로는 안 돼.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 바로 세워야 돼. 그것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결심했어. 이거 아닙니까? 이게 계엄령 발동 그리고 대국민담원에 절절히 나오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윤석열을 믿고 대통령을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광화문에 나선 겁니다. 3년 전에 정계 입문할 때의 그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할 때의 그 윤석열이 이번 계엄령 발동할 때의 그 윤석열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듯이 바로 3년 전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고 그리고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말없이 묵묵히 지켜온 바로 우리 국민들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총 걸기해서 윤석열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